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주제 설명하고 있었는데 메모리랑 툴에 대한 거 실습할 거고 도큐먼트 로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GPT에서 우리가 PDF 파일 혹은 이제 HTML 파일 같은 거 어떤 웹사이트 넘겨주면은 그 웹사이트에서 HTML 파일 읽어다가 그거 잘 쪼개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지가 이해하고 답변 달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기 위한 툴들이에요. 랭체인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랭체인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만들어야 되니까 좀 귀찮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어져 있는 거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그가 리트리버 어그멘트 제너레이션 뭐 이런 건데, 레그에서 R이라고 하는 게 리트리브의 약자입니다. 리트리브 이제 받아온다라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한번 한 줄을 할애해서 설명하게 될 거고, 남아있는 토픽은 모델 앙상블이랑 모델 큐레이션, 뭐 프롬프트 큐레이션 이런 것들 몇 가지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좀 덜 중요한 그런 토픽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습 과제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발하는 거 어떤 식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시험 전에 배웠던 내용이 메모리랑 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툴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려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툴이 아닌 이상에는 보통 외부에 있는 API를 연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외부에 있는 API를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대부분의 예제들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들로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툴에 대한 실습은 좀 짧을 수 있는데 메모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직접 보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메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그랬었는데 버퍼 메모리가 있었고 서머리 메모리 있었고 윈도우드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 메모리는 그냥 모든 대화, 모든 대화를 집어넣는 방식이었고 윈도우는 K개, 최근 K개에 넣어주는 거고 서머리 메모리는 LLM 이용해서 요약해 넣는 방법이었어요. 이것들의 단점이 있었죠.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대화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이얼로그가 대화가 엄청 길어지게 되면은 저장돼야 되는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저장돼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메모리가 폭발할 수 있어요. 메모리가 폭발하거나 혹은 토큰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토큰 한계 초과. 아, 토큰 한 개 초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000개 토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모델에서. 근데 히스토리가 이미 1000개 토큰 중에서 한 800개를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넣어주는 프롬프트가 200개 토큰밖에 차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길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히스토리가 800개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1000개 토큰을 받아들일 수 있는 LLM 입장에서는 내가 넣어주는 응답, 질문 같은 거는 200 토큰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너무 길어지면은 아예 그냥 1000개가 전부 다 히스토리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버퍼 메모리 그냥 전부 다 넣어주는 예시가 되고요. 윈도우드 같은 경우는 최근만 기억하기 때문에 너무 옛날 것들은 사라져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머리 메모리는 서머라이즈 하기 때문에 요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세하게 어떤 뭐 텍스트를 던져주면서 그러니까 PDF 파일 같은 거 던져주면서 PDF 파일에 이 위치에 있는 뭐 무슨 문장을 고쳐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제대로 서머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서머리가 되어 있다 보면은 이제 전부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 실습을 할 때 항상 랭체인이랑 GPT-4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것들은 이전에 뭐 가지고 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체인 중에 컨버세이션 체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중에 이제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 컨버세이션 버퍼 윈도우 메모리, 컨버세이션 서머리 메모리 이렇게 세 종류의 메모리를 가져와서 입력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모델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이런 식으로 GPT, 그러니까 랭체인 커뮤니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랭체인 커뮤니티에 있는 GPT-4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렇게 모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 방식이 아니라 잠깐만요. 화면 좀 띄워줘서 보여주려고. 혹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것처럼 GPT-4올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받아다가요. 그러니까 랭체인에 있는 거 말고 GPT-4올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받아다가 GPT-4올에서 관리하는 API가 되겠죠. 거기에서 GPT-4올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다가 여기에서 모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임포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어떤 거를 써도 상관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적혀 있는 이런 방식대로 만들어져 있는 랭체인에서 랭체인 커뮤니티에 선언되어 있는 이 GPT-4올 같은 경우에는 로컬하게 저장된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부르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하게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from GPT 올에서 임포트 요거 해가지고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실스 코드에 있는 것처럼 굳이 모델 다운로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랭체인 커뮤니티 LLM GPT-4 요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GPT-4에 선언되어 있는 GPT-4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모델을 이렇게 선언해 주는 이유가 모델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델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모델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거는 모델이 로컬하게 있을 때만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LLM을 불러오게 되면요. 다운로드 받아서 LLM이 선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받아놓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까 앞에 적혀 있는 거랑 다르게 파이라고 하는 파이 3 미니 4K 인스트럭트 뭐 Q4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모델을 갖다가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여기 적혀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라마 3, 8B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랑 좀 다른데 저거는 나중에 모델을 왜 바꾸는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LLM 모델을 불러오고 나서 이 랭체인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체인이라고 하는 게 LLM이랑 LLM에 맞는 프롬프트를 연결시켜서 체인으로 만들고요. 그죠? 체인으로 만들고 이 체인에다가 프롬프트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롬프트에다가 인풋으로 어떤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걸 던져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LLM에다가 이런 입력값이 들어가면은 프롬프트의 그 내용이 채워지고 그 결과물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어요.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된다. LLM 프롬프트가 아니라 프롬프트 LLM이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좀 기억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은 템플릿이 이전 대화하고 엔터, 그리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오고요. 엔터, 질문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풋 들어오고 답변에다가 땡땡하고 네가 답변해라, 챗봇 네가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넘겨져 있는 프롬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GPT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 이렇게 끝나면은 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지 답변의 첫 단어로 어울리는지 둘째 단어로 어울리는지 셋째 단어로 어울리는지 이게 순차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지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롬프트는 인풋이랑 히스토리라고 하는 두 가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기에다가 어떤 값을 채워 넣는지에 따라서 이 프롬프트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질문에다가 즉 인풋에다가 뭐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질문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에는 이전 대화라고 적혀 있는 거에서 알 수 있겠지만 메모리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히스토리는 리저브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이런 거가 많이 있죠. 예약되어 있는 용어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클래스 인트 같은 거는 인티저를 나타내기 위한 인티저 자료형을 나타내기 위한 정수형 자료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약되어 있는 언어인 것처럼 파이썬에서 뭐 클래스 이런 거는 이제 클래스를 나타내기 위해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히스토리도 예약어입니다. 어떤 예약어냐?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한 예약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은 히스토리에 자동으로 메모리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멀티턴 대화를 하는 코드를 볼 건데 멀티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턴을 갖는다. 우리 뭐 턴제 뭐몇 턴, 네 턴이다, 네 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턴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턴입니다. 내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거를 반복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멀티턴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멀티턴 대화를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그냥 매번 새로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면은 메모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메모리를 어떻게 넣어주냐?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 아까 넣어줬던 여러 개의 다른 메모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넣어줄 때 우리가 대화의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은 어떤 특정한 구조를 따라서 만들게 되는데 그냥 랭체인에서 LLM, 프롬프트 LLM하고 뭐 아웃풋 파서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멀티턴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아웃풋 나오고 다시 프롬프트에 넣고 다시 LLM에 넣고 다시 프롬프트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멀티턴에 대해서 전부 다 체인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너무 그 반복적인 작업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A고 사람이니까 person이라고 쓰고요. AI가 있고 person이 있고 AI가 있고 이런 식으로 멀티턴 대화를 할 때 내가 적어준 것도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LLM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얘가 나온 아웃풋도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고요. 아웃풋 파서가 돼야 되고 내가 넣는 거 다시 프롬프트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해가지고 써줘야 되고 이거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랭체인에서 하는 것처럼 그 프롬프트 뭐 LLM 프롬프트 LLM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체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컨버세이션 체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대화형 챗봇을 만들고 싶다면 이미 구현되어 있는 이런 클래스를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입력되는 거 보면은 이게 뭐 대충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LLM에 내가 챗봇으로 만들 LLM을 넣어주고요. 메모리에는 내가 선언했던 메모리, 여기는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를 넣어주는 거고 프롬프트에 프롬프트, 아까 얘기했던 프롬프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전 대화가 히스토리에 들어가고 질문이 들어가고 답변이 나오는 이런 프롬프트의 형식대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 컨버세이션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우리가 원래 LLM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잠깐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프롬프트랑 LLM을 연결시켜서 체인을 만들고요. 그 체인에다가 인보크하겠다, 뭔가 불러일으키겠다, 넣겠다, 인풋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물이 뭐 나와서 그 결과물을 아웃풋 파서에 집어넣어서 텍스트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요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컨버세이션 체인을 만들었으니까 얘가 이 프롬프트를 받아서 대답을 하는 방식은 여기서 썼던 이런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 우리가 conversation predic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컨버세이션 체인에 들어있는 메서드가 이 predict라고 하는 메서드고, 이 predict라고 하는 메서드의 역할은 내가 인풋을 넣어줬을 때 그 인풋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그 히스토리를 다시 프롬프트의 히스토리에다가 넣어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LLM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넣으면은 그 텍스트가 어디로 가요? 프롬프트로 가서 프롬프트의 인풋 위치에다가 적당한 안녕이라고 하는 적당한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LLM으로 들어가죠. LLM으로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아웃풋을 주고 끝이었어요. 체인 인보크를 썼을 때는. 다시 인풋으로 넣어주면 인풋이 프롬프트에 들어가고요. 프롬프트에 들어간 거를 LLM에 넣어서 결과물을 리턴하면 끝이었어요. 리턴을 받진 않았지만 리턴하면 끝이었는데, 이 컨버세이션 프레딕트 같은 경우에는 리턴을 하고 추가로 또 뭘 하냐? 메모리에다가 업데이트 해놓습니다. 메모리에다가 얘가 했던 질문, 그러니까 얘 이전 프롬프트, 그리고 이전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AI가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질문과 답변, 전체 프롬프트, 이전 대화와 질문, 그리고 답변에 뭐라고 뭐라고 나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대화를 기록해 놔요. 전체 대화를 기록해 놓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프레딕트 할 때 히스토리의 이전 대화 부분에 자동으로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래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 메모리가 저장한 과거 대화 히스토리가 자동으로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LM에서 우리가 원래대로 하려면은 리절트에다가 프롬프트 LLM 해가지고 나온 거를 다시 프롬프트 2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두 번째 대화에 대한 프롬프트에다가 이 결과물 값을, 답변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 2 LLM 해가지고 리절트 두 번째 대화의 결과물이 나오고, 여기 있는 결과랑 여기 있는 결과를 잘 정리해서 다시 프롬프트 3에다가 넣어줘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랭체인 작동 방식에서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넣어줄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봤던 것처럼 프레딕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인풋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나오는 값을 메모리에다가 자동 저장해요. 자동 저장해 놓는다는 거는 프레딕트 할 때, 다음에 프레딕트 할 때 히스토리 부분에 저기 이전 대화를 넣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버세이션 체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구현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프롬프트 LLM 해서 나온 거 다시 새로운 프롬프트 작성해서 그 프롬프트에 넣고 LLM 해서 다시 나오고, 그거를 다시 위에 있던 리절트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 대화고 전의 대화, 이거 두 개 다 넣어서 프롬프트 하나 만들고 LLM에 넣어서 그 다음 대화, 이렇게 쭉 연결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메모리에 저장해주고 메모리에 있는 거를 뽑아다가 넣어주는 것까지 프레딕트 하나의 메서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쓰는지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컨버세이션 닷 프레딕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GPT랑 대화하는 것처럼 편하게 인풋에다가 안녕, 내 이름은 철수야, 내 이름 기억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프린트 되는 거는 AI가 내보내는 아웃풋이 되겠죠. 내가 안녕이라고 하면 안녕에 대한 어떤 대답이 프린트가 될 거고요. 내 이름은 철수야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면은 안녕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겠죠. 메모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이전 대화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 이름은 철수야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안녕 철수,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내 이름 기억해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전의 대화를 잘 기록하고 있다면은 뭐 철수지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대답이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메모리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실습을 직접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메타라마라고 하는 요 라마 3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저기 정의되어 있던, 여기 정의되어 있던 모델이죠. 여기 정의되어 있던 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면은 하하, 좋은 아침입니다.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는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라마가 내보낸 아웃풋이에요. 라마가 대화랍시고 지가 뒤에다가 달아준 건데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라마가 다음 대화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대화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를 나한테 추천해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정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라마3가 학습할 때 갖고 있던 프롬프트입니다. 굳이 우리는 없어도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언어 모델마다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고 학습했던 프롬프트가 다르잖아요. 이 라마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학습할 때는 프롬프트에다가 다음 대화를 꼬박꼬박 넣어줬었나 봐요. 넣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단순하게 안녕에 대한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자꾸 다음 대화 추천까지 하려고 그래요. 라마가 학습할 때 다음 대화 추천하는 프롬프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히려 히스토리에 들어가게 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히스토리에 들어가면 모델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모델을 쓰거나 네, 여기다 씁시다. 다른 모델을 쓰거나 나온 텍스트를 정제해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음 대화라고 하는 게 꾸준히 나온다. 그럼 다음 대화라는 부분을 딱 잘라서 그 이유는 무시하도록 만든다거나 메모리에 접근해서 그 부분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식의 처리를 해야 돼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습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코드 보시면은 phi3라고 하는 모델을 갖다가 쓸 겁니다. 모델이 간단하고요. 모델이 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그러니까 이런 프롬프트들 있잖아요. 이런 여기 적혀 있는 이런 프롬프트들이 사실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넣어줬던 그런 프롬프트들인데 우리의 목적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조금 더 간단한 모델, 저런 이상한 프롬프트 막 넣어가지고 학습시킨 적이 없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이제 임포트하고 파일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디바이스 쿠다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쿠다를 사용하게 되고요. 디바이스 쿠다 사용해서 받아오는 템퍼런처 영역을 맞추고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은 얘네가 근데 이제 한국어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previous chat 히스토리가 들어가고요. 휴먼은 인풋 하면은 AI가 아웃풋되는 그 앞에서 봤던 예제랑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렇고요. 자, 그렇게 바뀌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버세이션 체인이 갖고 있는 이 LLM 혹은 메모리, 버퍼 메모리라고 이름 뭐 저기 인스턴스 명이 잡혀 있긴 한데 어쨌든 프롬프트랑 메모리랑 LLM을 넣어줘서 만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대화형 챗봇을 구현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스토리는 예약되어 있다. 우리가 이 컨버세이션 체인에서 나온 결과물이 자동으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프롬프트에 있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프롬프트에 있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에 자동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저거 이전 대화 기록들을 반드시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네, 사용자의 최신 입력 인풋을 프롬프트 템플릿에 자동으로 결합해 주고요. 히스토리 역시도 자동으로 결합해 주고 네, 메모리에 저장하는 역할까지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요 컨버세이션 체인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프레딕트 체인의 인풋만 넘겨주면은 히스토리 인풋 채우고 런 인보크 하는 거. 아까 우리가 LLM 그렇게 구현한 거 말고도 지가 알아서 해주고요. 인보크 쓰는 방식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귀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레딕트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게 좋다. 그냥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뭔지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프레딕트에다가 인풋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주면은 그 인풋의 실행 결과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서 다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메모리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둘 다 해준다. 그게 장점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버퍼 메모리의 종류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보는 게 목적인데, 버퍼 메모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버퍼 메모리 중에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 전부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지면 메모리가 터지거나 혹은 토큰 한 개를 초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시켜보면서 이전 대화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잠깐 확대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공유를 제 화면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안 되겠지. 안 보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볼 수가 없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네, 이렇게 모델들 가지고 왔고요. 메모리 시스하는 거에 버퍼 메모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프롬프트에다 LLM 해가지고 체인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체인에다가 인보크하고 인풋에다가는 하이, 내가 넣을 그 안녕이라고 하는 거 넣어주고 히스토리는 지금 맨 첫 대화기 때문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비워두고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려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돌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히스토리에는 비어 있고 인풋에는 하이를 넣은 프롬프트의 실행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 보시면은 hello, how can I help today 하고 뭐, 이제 뭐 해시태그 쓰는 뭐 그런 거 하고요. 뭐 그러고 나서 어시스턴트는 greetings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얘도 뒤에 뭔가 뭐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달라붙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히스토리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추가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넣었던 프롬프트 전체에 대한 것도 같이 있어야 돼요. 뭔 얘기냐?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전 대화 전체, 내가 이전에 무슨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고 무슨 대화를 했고 내가 어떤 응답을 했다, AI가 어떤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전체가 이전 대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 프롬프트로 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서 다시 메모리에다가 저장하고 히스토리에다가 저장해놓고 히스토리로 프롬프트 업데이트하고 LLM에다가 다시 넣은 랭체인 체인을 하나 만들고 인보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얘기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쉽게 해주는 게 컨버세이션 체인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맨 처음 버퍼 메모리로 이제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버퍼 메모리를 보면은 예, 이렇게 하이를 넣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화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그 실행된 거 볼게요. 우리가 하이라고 넣어주면은 여기 hello there, human, how can I help you today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아웃풋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료되는 지점에 이렇게 는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가 실제 실행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하고 난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그 버퍼 메모리에 있는 챗 메모리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거 자동으로 이 컨버세이션 체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알아서 버퍼 메모리에다가 대화할 때마다 저장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무슨 대화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버퍼 메모리에 닷 챗 메모리 닷 메시지스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대화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hi라고 했을 때 hello there, how can I help you today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히스토리로 알아서 다음 대화할 때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hello 이렇게 하는 거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제가 hi라고 한 다음에 지금 hello라고 한 걸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럼 메모리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네. Hi, hello there 어쩌고 하고 hello 하고 hey 하고 이렇게 여기서 나왔던 대답이 다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연속적으로 한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는 게 요 버퍼 메모리다라는 얘기고요. 이 버퍼 메모리에 있는 요 값들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위치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위치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 부분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 넣어줄 때 LLM 넣어줄 때 우리가 저기 토큰의 개수가 LLM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넣어준 인풋은 이 previous chat 다음에 내 인풋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잘려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넣은 인풋은 잘리고 히스토리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네,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같은 아까 저기 콜랩에서 보여준 거랑 같은 얘기니까 여기다가 필기만 할게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프리비어스 뭐 챗하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휴먼에다가 뭐 인풋 넣어주고 AI하고 땡땡하고 끝냈는데 이 히스토리가 처음에는 그냥 그 뭐 한 문장 정도 그리고 대화를 계속하면은 내 한 문장에 대한 응답이랑 내 다음 문장에 대한 응답이랑 이게 점점점 누적되다 보면은 이 프리브 챗하고 엄청 긴 텍스트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야 휴먼하고 땡땡하고 나의 질문, 내가 넣어준 인풋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LLM에 들어갈 때 얘를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큰이 뭐 2,000개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LLM이 받을 수 있는 토큰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GPT-4 GUI 버전으로 돌릴 때나 저기 파이썬으로 돌릴 때나 토큰의 개수 상한이 정해져 있던 거 기억하시죠? 상한이 뭐 2,000개나 1,000개나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실 텐데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잘려요, 중간에. 잘려서 여기까지가 1,000개다.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잘리고 나의 인풋은 아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히스토리도 중간에 잘려버리고 나의 인풋도 날아가 버리고 중간까지밖에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은 무시해 버리는 게 이런 그냥 가장 일반적인 버퍼 메모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왜 그러는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셨었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잘 이해가 가실 거고요. 수업만 하면은 전화가 이렇게 네,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쭉 돌렸을 때 계속 터지는지를 보려면은 실제로 저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잘리는 영역까지 가려면 얼마나 돌려야 되는지를 실제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메모리 리밋 해가지고 막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메서드는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메서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대화 아무거나 하고 계속 그거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화 진짜 아무거나 하거든요. 뭐 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턴이라고 하는 숫자만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입력에 인풋에 들어가는 게 그냥 턴 1, 턴 2, 턴 3, 턴 4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거든요. 그냥 텍스트의 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주려고 억지로 만든 코드고 저렇게 만들었을 때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그 얘네들이 들어가다가 이 페일리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메모리가 터지거나 이제 토큰 랭스가 너무 초과되면은 얘네들이 페일리어가 생기거든요. 대화하다가 페일리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익셉트로 해서 브레이크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코드인데 돌려보면은 그냥 많이 돕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챗봇이라고 하는 거를 돌릴 때 우리가 얘네들이 알아서 잘 그 토큰의 개수를 컨트롤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터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요거는 그렇게 테스트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아, 우리가 5개 정도 적당한 개수의 윈도우로 딱 정해놓고 하면은 어, 네, 안 터지고 딱 기록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개수의 길이로 하게 되면은 안 터지고 딱 저장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냥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를 윈도우 메모리로 사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윈도우 메모리는 이거를 아무리 써도요. 아무리 써도 저 메모리에 들어있는 개수가 5개밖에 유지가 안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있는 코드인데 네, 근데 이게 체인 프리딕트 할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걸려가지고 제가 굳이 여기서 돌려보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냥 버퍼 메모리 썼을 때 이거는 전부 저장하는 거. 이 윈도우드 썼을 때 그리고 서머리 썼을 때 이랬을 때 누구만 문제냐? 그냥 전부 저장하는 이 버퍼 메모리에서만 요 코드 돌렸을 때 터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메모리가 터질 수도 있고요. 메모리 용량 때문에 메모리가 터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큰의 개수가 초과해가지고 토큰 개수가 초과하니까 인풋이 입력이 안 들어가지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이 경우의 수는 요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밖에 없고요. 나머지들은 알아서 길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터지지도 않아요. 5개, 최근 5개만 기록하거나 혹은 서머라이즈 해서 요약된 상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메모리를 보면은 이 K개의 대화, 최근에 K개의 대화만 기록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터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K개의 대화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K개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저장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오래된 내용은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 챗봇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게 될 거고요. 서머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고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서머라이즈 하는 것도 역시 LLM에다가 맡겨요. 요약하는 것도 LLM의 역할로 두기 때문에 LLM이 이미 성능이 조금 제한적인 LLM이라고 한다면은 요 서머라이즈 하는 것도 좀 자체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머리해서 메모리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 윈도우드 메모리를 쓰든 혹은 서머리 메모리를 쓰든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버퍼 메모리만 컨버세이션 서머리 메모리 혹은 컨버세이션 버퍼 윈도우드 메모리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 그냥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메모리 썼던 거를 윈도우 메모리랑 서머리 메모리로 바꿔줬을 뿐이고요. 컨버세이션 체인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여전히. LLM 메모리 프롬프트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트 하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바뀐 거 뭐밖에 없어요? 메모리밖에 없습니다. 구조 똑같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렸고요. 그죠? K개만 저장하는 거랑 이 요약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구조만 다르고 나머지 코드들은 다 똑같아요. 컨버세이션 체인 만들고 컨버세이션 체인에다가 프레딕트 넣어주는 요 방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거를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걸 했을 때 우리가 버퍼 윈도우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기록할 수 있겠지만 K가 짧으면은 뭐 세 턴, K가 3인 경우에는 3턴 이전에 거, 뭐 4턴 전 거, 뭐 5턴 전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하는 패턴이 보일 거고요.
서머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억할 수도 있어요. 서머라이즈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기억할 수도 있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든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교해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컨버세이션 버퍼 윈도우드 메모리랑 컨버세이션 서머리 메모리 이렇게 해서 체인에다가 각각 프레딕트에다가 적당한 텍스트를 넣어주면서 프레딕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턴 1, 2, 3, 4 이렇게 넣도록 만들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내 이름은 철수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짜는지에 대한 거고 네, 뭐라고 대화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 제가 그냥 랜덤한 턴 1, 2, 3, 4 이렇게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프린트 되는 것들이 이 메모리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컴브 민 프레딕트 한 결과물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메모리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윈도우 메모리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우리가 윈램이라고 하는 게 컨버세이션 버퍼 윈도우 메모리 K3으로 기존의 세개 그러니까 최근 세개만 저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대화를 기록하도록 만드는 메모리였고요. 이거 컨버세이션 체인은 동일하고 윈도우드라는 거 표시하려고 한 거고 여기다 프리딕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네 번을 했기 때문에 최근 세 번만 기록되고 마지막 처음에 했던 거는 날아가게 되겠죠. 어, 턴 1, 2, 3, 4가 돌아갔을 텐데 턴 2, 3, 4는 저장돼도 턴 1은 날아가게 되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챗 메시지 이렇게 보여주는 파트로 해보면은 다 저장돼 있네. 뭐지? 메시지. 이거 제가 코드를 잘못 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모든 기록이 다 나오는구나. 이게 메모리에 들어가는 메시지랑 챗 메모리에 있는 메시지가 다른데 잘못됐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여기에 턴 2, 3, 4가 나와야 돼요. 턴 2, 3, 4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다 기록하게 했네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은 약간 달라요. 앞에서 했던 얘기랑 약간 다른데 그게 이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 수정하긴 해야겠지만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저기 윈도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턴 3개만 나오는 거 그리고 서머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수정된 형태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뽑는 위치를 잘못 지정해가지고 그냥 잘 나오게 됐네요. 다시 해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머리 메모리랑 윈도우 메모리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려고 했던 코드였고요. 네, 그거 보려고 했던 코드였고요. 우리가 서머리 메모리에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기록이 됐는지, 제대로 기록이 된 거를 저장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실험 디자인을 해서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여기 요거 보시면은 우리가 컨버세이션 서머리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요. 체인 만들고요. 동일하게 하고요. 익스펙티드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어떤 숫자들을 저장을 할 거예요. 어떤 숫자들을 저장할 거냐? 제가 여기다가 어떤 그 5번에 한 번씩 이거 코드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레인지 50 하면은 50번 i가 0부터 40까지 증가하면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시키는 거고요. 요 퍼센트 표시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 되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5번에 한 번씩 뭔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5번에 한 번씩 뭘 하냐? 우리가 이 to be remembered number를 i를 5로 나눈 몫으로 저장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저장하겠다가 아니라 첫 번째 숫자부터 10번째 숫자까지 총 이제 5의 배수로 하게 되면 10번이 나오게 되니까 10번째 숫자까지 각각 기억할 숫자들을 랜덤 넘버로 1에서부터 100까지 하나씩 저장해서 프린트해서 어디다가 놓는다? 익스펙티드에다가 어펜드 하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대화를 하면서 계속 어떤 저기
숫자를 5번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 컨버로스가 이제 컨버세이션 관련된 체인인데 여기에다가 프레딕트가 아니라 런이라는 걸 줬는데 프레딕트나 런이나 똑같아요, 역할이. 이 런은 이제 잘 안 쓰는 추세긴 한데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런에다가 우리가 to be remembered number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은 몇 번째 턴이고 숫자 기억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컨버세이션 체인이 그러니까 이 AI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뭐예요? 5번에 한 번마다 이 텍스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텍스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너는 지금 무슨 숫자를 기록해야 된다라고 5번 알려줘요. 5번 알려주면서 숫자 기억하고 있어, 숫자 기억하고 있어, 숫자 기억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고요. 그러다가 5번이 지나게 되면은 그 숫자가 변경됩니다. 랜덤 랜드인이 되기 때문에 5번 숫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숫자로 바뀌게 되고요. 그 새로운 숫자를 또 다시 5번 물어봐요. 기억하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5번 또 지나면은 또 바뀌고 또 물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멀티턴을 계속 반복해서 변경되도록 숫자가 계속 변경되면서 물어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expected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56, 56, 56, 56, 31, 31 이렇게 나왔으면은 56이 여러 번 나오다가 31이 56이 또 나오다가 56 나오다가 31 나오다가 31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숫자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대화 한 번 실행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50번이 아니라 6번으로 줄여놓고 2번으로 줄여놨는데 그랬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6개가 나오게 됐는데 보시면은 2로 나눠 떨어지는 위치에서 56으로 바뀌었다가 56이었다가 56으로 바뀌었다가 31로 바뀐 그런 예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계속 물어보고 기억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리스폰스가 얘네들이 remembered number를 응답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56이랑 31을 대답해야 되는 거죠. 정답으로 얘기하려면은 잘 기록하고 있으면은 56과 31이 전부 다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케이스 넘버 멘션 디스 케이스 넘버 57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내가 프롬프트를 줬구나. 혹은 기록을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서머리 메모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서머리 메모리만 망가져서가 아니라 챗봇 자체가 그런 아주 뛰어난 챗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망가지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억할 숫자를 프롬프트에 자꾸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expected 내가 넣어줬던 그 remembered number, to be remembered number랑 얘가 아웃풋을 내보내는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 혹은 LLM이 별로다. 더 똑똑한 LLM을 써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LLM 모델들을 그 퀀타이즈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쓰는 것보다 그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오픈 AI API 같은 거 쓰는 그런 더 좋은 LLM 같은 거 쓰는 게 테스트해 보기는 좋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8B, 7B 이런 모델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는 있긴 한데 이런 일반적인 성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 메모를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이 LLM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일단은 LLM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56이나 3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대로 대답하길 바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케이스 넘버 57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메모리를 아예 삭제하고 한번 해보시면은 메모리가 삭제된 상태에서는 전혀 못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버퍼 메모리 아까 설명하다가 넘어간 부분인데,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초기화를 잠깐만요. 초기화를 하고요. 초기화를 하고, 이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숫자 같은 태스크는 얘네들이 잘 못하거든요. 차라리 텍스트로 하는 태스크를 더 잘해요. 그래서 내가 My name is 존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헬로 미스터 미스스 어쩌고 라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하고 제대로 내 이름을 설명하진 않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적절히 알아서 저기 메모리에다가 넣어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내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 못하네요. 그러니까 존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내 이름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제가 이전에 했던 기록인데요. 하이 하고 my name is 존도 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름을 대답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답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AI 모델들이 개인정보 같은 거를 대답 안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Who am I 물어보면은 You are currently identified에서 좀 더 이렇게 대답 제대로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거에서는 제대로 응답을 못 했는데 이전에 했던 결과물 기록된 거 보시면은 제대로 응답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는 여러분들이 LLM 모델 서비스 어떤 거 만들지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숫자 같은 거는 LLM이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메모리가 망가진 건지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테스트 만들어서 실행을 해봤을 때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테스트 서비스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이 부분을 실습으로 가져왔고요. 그렇습니다. 정보 손실 관찰하는 것까지 봤고, 그 다음에 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습 코드를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랭체인에 있는 툴스에다가 툴스에서 툴이라고 하는 걸 받고 우리가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걸 달아주거든요.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걸 달아주면은 우리가 이 툴의 기능들을 전부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데코레이터.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 툴이라고 하는 데 선언되어 있는 뭐 내부 인스턴스라던가 뭐 내부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툴에 선언되어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고 우리가 멀티플라이 곱셈하는 이런 그 툴을 만들어 놓고 LLM에다가 바인드 툴스하고 아까 만들었던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함수를 툴로 바인드 시켜주면은 이 LLM 위툴스가 알아서 인보크 퀘스천 할 때 이런 곱셈이 필요하면은 알아서 리스폰스에다가 곱셈을 해서 아웃풋을 주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GPT-4 올 모델은 애초에 바인드 툴스가 선언되어 있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인드 툴스를 쓸 수 있는 모델이 있고 LLM이 있고 바인드 툴스를 쓸 수 없는 모델이 있는데 얘네들은 쓸 수 없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암호 같은 거 푸는 방식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큐멘트 로더랑 텍스트 스플리터를 보게 될 건데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출석 체크 아까 못하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출석 체크하고 가십시오. 계속 해봅시다. 다음은 이제 다큐멘트 로더랑 텍스트 스플리터에 대해서 볼 건데 다큐멘트 로더는 그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는 PDF 로딩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텍스트 파일, 그냥 바이너리 파일 혹은 엑셀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관련된 파일도 부르지만 한글 파일을 부르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도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문서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들 있잖아요. 파일들을 랭체인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DF, TXT, 뭐 웹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 그 문서 로더는 지원을 해요. 근데 문서 로더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냥 오픈으로 읽는 방법도 있죠.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썬에 정의되어 있는 오픈 이용해서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편한 형태로 만들어서 랭체인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게 일반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랭체인 커뮤니티에 그 GPT-4 올도 저장되어 있던 것처럼, 정의되어 있던 것처럼 이 다큐멘트 로더에도 다양한 다큐멘트 로더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을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GPT-4과 마찬가지로 이 파이뮤 PDF 로더 역시도 GPT-4처럼 이렇게 랭체인 안에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따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네, PDF 로더 통해 가지고 그냥 받아다가 쓰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요거를 로컬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은 파일을 실행하도록 만들어 놔서 잠깐만 제 로컬에서 파이썬 좀 실행시켜 놔야 될 게 있어서 실행을 시키고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F 로더에서 뭐 PDF 파일을 넣어주게 되면 로더에서 그 파일을 읽어서 닥스라고 하는 인스턴스로 만들고 이 닥스라고 하는 인스턴스 안에 페이지 컨텐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로더입니다. 이게 당연하겠지만 로더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장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PDF 문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단위로 나눠져서 로딩되는 거가 좀 특징이에요. 이 파이뷰 PDF 로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서들이 이렇게 쭉 그냥 하나의 텍스트로 긁어오는 게 아니라 페이지별로 딱 쪼개져서 들어간다는 점이 PDF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문서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페이지 단위로 나눠서 로딩되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PDF에서 우리가 문서를 읽었을 때 그냥 쭉 하나의 파라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원래 다큐멘트 파일에서 그냥 혹은 이제 메모장에서 쓸 때는 그냥 하나에 이어져 있는 텍스트인데 그거를 PDF로 변경하게 되면은 문서가 나눠지는 지점에서 잘린다는 얘기예요. 잘리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해서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뭉쳐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PDF 파일들이나 혹은 이런 문서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되게 큰 파일들이 많아요. 뭐책 단위 혹은 강의 자료 단위로 막 이렇게 막 여기 보면 50장의 슬라이드가 있는 것처럼 되게 슬라이드가 많은 경우, 텍스트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력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도 입력 한계를 넘어가는데 이 LLM의 입력 한계를 이 PDF 문서 하나가 넘어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당연히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텍스트 분할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를 보기 전에 잠깐 예, 그 다큐멘트 로더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또 별거는 없고요. 별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냥 좀만 보면은 우리가 요 로컬 폴더에 문서 인공지능학과 기사라고 하는 PDF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아까 파이뮤 로더라고 불러왔던 게 잘 읽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닥스라고 하는 요거를 인스턴스를 보면은 얘가 소스 문서 인공지능학과 기사 파일 패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페이지 0번이랑 페이지 1번으로 각각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거가 보이고요. 뭐 타이틀 있고 쭉 있다 보면 컨텐츠라고 있어요. 컨텐츠. 네, 컨텐츠 안에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의 내용과 두 번째 페이지의 내용들이 쭉 써져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의 내용들이 잘 통합되어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이 문서는 뭐 이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어떠한 그러니까 타이틀에는 이 이런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고 내용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PDF 파일이었고요. 그래서 1페이지랑 2페이지가 총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2페이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0번째 페이지의 페이지 컨텐트 아까 얘기했었죠? 이 컨텐츠 전화되어 있는 위치 0번째 페이지에 페이지 컨텐트 하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그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1이랑 페이지 2번에 두 개가 네, 통합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스플릿할지,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넣어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GPT한테 굉장히 긴 텍스트를 이제 아웃풋을 내보내도록 시키면요, 그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걔네들의 토큰 아웃풋 한계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5천 개의 토큰을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럼 토큰 5천 개가 꽉 차가지고 그 이상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텍스트를 이제 5천 개를 대답을 하긴 했지만 더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적당하게 텍스트를 분할해서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분할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 분할은 LLM 입력 토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아까 봤던 그런 PDF 파일 같은 게 0페이지랑 1페이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통합해가지고 전체 하나의 파라그래프를 만든다고 했으면은 뭐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의 파라그래프를 그냥 넣어주면은 LLM의 토큰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LLM 토큰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를 분할해서 전체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0페이지랑 1페이지에 전체 데이터를 넣어줄 건데 쪼개고 쪼개가지고 넣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텍스트 분할입니다. 이렇게 토큰 한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라서 넣어주게 되면은 맥락 유지하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뭐랑 같이 써야 되겠어요? 당연하겠지만 메모리랑 잘 같이 써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맥락 유지되면서 우리가 검색하거나 Q&A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우리가 문서 로더를 통해서 로딩을 해요. 문서 로더를 통해서 로딩을 하면은 이 페이지 0일 합쳤을 때 토큰 한 개 넘어가고 0부터 막 50페이지까지 되는 엄청난 거대한 이제 텍스트가 있으면은 당연히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로 텍스트를 분할을 하고요. 적절한 범위로 청크라고 하는 단위로 청크는 이제 덩어리를 청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HUNK.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청크라고 부르는데 이 텍스트 문서를 문서로도 불러온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0페이지, 1페이지 전부 다 통합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청크 단위로 쪼개고요. 적절한 청크 단위로 쪼개주면은 그 청크 단위로 LLM의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넣습니다. 청크만을 사용해서 LLM 프롬프트에 넣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청크별로 나눠서 넣어줄 때도 있고 청크에서 특정한 부분만 뽑아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 멀티턴으로 여러 번 청크 넣어주면서 메모리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청크 단위, 큰 덩어리 단위로 텍스트를 겹치게 나누는 거고, 이 청크 단위로 나눠주게 되면은 초반에 하던 말이 이어지니까 맥락 파악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텍스트 청킹하는 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문서 구조라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텍스트 분할기고요. 문서의 구조를 판단하고요. 청크를 결정해서 구분해서 잘라다가 나한테 줘요. 파라그래프가 엄청 길다고 하더라도 파라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수준으로 잘라야겠다라는 거를 딱 잘라서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이런 파라그래프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있다고 했을 때 청크를 시키면은 청크가 이렇게 잘라와요. 그 다음 청크는 이렇게 잘라와요.
그 다음 청크는 이렇게 잘라오고 이렇게 잘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는 방식에서 앞에서 잘랐던 청크의 뒷부분이랑 뒤에서 잘리는 청크의 앞부분이 겹쳐요. 후반부에 하던 말이 이어지는 청크의 오버랩이 있기 때문에 맥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메모리까지 있으면은 더 저장이 잘 되겠죠. 청크 오버랩, 텍스트 분할에서 청크 오버랩을 넣어주기 때문에 맥락이 유지되게 만들고요. 메모리까지 있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챗GPT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논문 써달라고 막 시켜요. 논문 써달라고 시키면은 뭐 인트로덕션 해가지고 막 쓰다가 중간에 토큰 한 개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토큰 한 개 때문에 멈춰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쓰는 것보다 이 이전에 얘가 대답했던 거를 청킹을 해서 잘 청킹을 해서 이 뒤쪽 부분부터만 이제 프롬프트에 넣어서 뒤쪽 부분부터 이어서 쓰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텍스트를 넣고 텍스트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리비어스 대화 이전 대화에는 요거를 서머리를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이전 대화에다가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뭐 AI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서 다음 단어를 뭘 맞출 거냐.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이 기존에 있었는지를 넣어주고 싶다면 메모리에 넣어주는 거 이상으로 청킹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 청크를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시문이 있으면은 지시문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파라그래프를 완성하는 건 쉽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텍스트를 나눠서 넣을 때도 텍스트를 나눠서 넣을 때도 그냥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파라그래프가 있으면은 뭐 3분의 1 지점까지 자르고 3분의 1 지점부터 3분의 2 지점까지 자르고 3분의 2 지점부터 3분의 3 지점까지 자르는 게 아니라 3분의 1 지점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자르고 중간부터 뭐 2분의 1 지점까지 자르고 뭐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자르고 3분의 뭐 4분의 3지점부터 뭐 4분의 4지점까지 자르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겹치는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놔서 이 다음 청크랑 이전 청크가 연결되도록 만들어요. 메모리랑 무관함, 그러니까 메모리랑 별개의 요소로 들어가는 또 다른 그 맥락 유지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문서 이뤄주는 프롬프트에 이전 대화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전 대화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입력 값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입력 값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청킹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값 부분에 이거 하나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에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라서 넣어주는데, 이렇게 이전에 있는 문장 한두 개 정도 겹치도록 오버랩하도록 만들면서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출력 값이 맥락이 유지되면서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출력값이 맥락이 유지되면서 나온다는 개념이고 그 이전의 대화는 알아서 또 서머리를 쓰면은 서머리가 돼가지고 들어갈 거고 뭐 이제 그냥 버퍼 메모리 쓰면은 전부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내가 하는 거는 이 입력값에 들어가는 문서를 로딩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문서를 로딩할 때 입력값에 들어가는 요 문서 부분이 잘려서 들어갈 때 겹치는 부분을 갖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후반부에 하던 말이 이어지니까 맥락 파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가 GPT한테 뭐 그 긴 글 쓰게 해줬을 때 막 중간에 뭐 더 답변이 필요하면 계속해줘를 뭐 입력하세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계속해줘 이런 거 치면은 이런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전에 하던 문장들을 조금 쪼개서 잘라서 가지고 와서 맥락이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쭉 답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는 방식이 텍스트 스플리터의 기본 역할이니까 텍스트 스플리터가 분할 사이즈, 어떤 크기로 자를 건지, 어떤 그 구조로 자를 건지, 그리고 오버랩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자르게 됩니다. 중요한 거 첫 번째 문서 구조, 문장 단위로 할 건지 문단 단위로 할 건지 이런 문서 구조에 의해서 자르는 위치를 판단할 거고요. 자르는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문단이라고 하더라도 문장 한 세 개 정도가 되어 있으면 자른다거나 이런 청크 사이즈 얼마나 큰 사이즈로 자를 건지 결정하고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토큰 정도가 겹쳐도 괜찮은지 토큰을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기존의 맥락 유지가 많이 되겠죠. 토큰을 너무 많이 겹치면 새로운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새로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생각이 너무 까먹었어. 네.
그렇게 해서 넣어주는 게 텍스트 분할 기본 원리가 되고요. 텍스트 분할기 종류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문서 구조, 분할 단위, 오버랩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이거는 문자 단위로 그러니까 어떤 단위로 자를 건지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따옴표 단위, 온점 단위, 혹은 뭐 문장 구성 성분 중에 뭐 느낌표나 뭐 물음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그 딱 나눠지는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 단위로 자르는 거를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거고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이거는 이제 어떤 문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에 대해서 자르게 되는 거고 마크다운 헤더 혹은 뭐 HTML 헤더 이런 것들은 마크다운이나 HTML 같은 그 문서들은 정해져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럼 그 문법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의 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분할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캐릭터 스플리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파이썬에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ASDF, ASF 이렇게 돼 있을 때 스플릿하고 A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주면은 A라고 하는 문자 기준으로 잘려요. 이 하나의 문장이 문자 A라고 하는 단어 기준으로 잘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캐릭터 스플리터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스플리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스플리터하고 어떤 걸로 나누냐 보면은 이거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이 엔터죠. 그러니까 줄 바꿈을 역슬래시 n으로 쓰는데 이 줄 바꿈이 두 번 일어나는 것 기준으로 자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문 반 단위로 우리가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뭐 열쇠시 n 한 번에 대해서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청크 사이즈나 청크 오버랩 같은 거 설정해서 우리가 청크 사이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버랩은 얼마나 할지, 이전 문단이랑 얼마나 오버랩 되게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 결정해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텍스트 넣어주고 이렇게 텍스트 스플리터에다가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스플리터에다 크리에이트 더큐먼트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는 게 여기 있는 파일을 알아서 잘 조정해가지고 텍스트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잘 쪼개져 있는 텍스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거를 잠시만요.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 아까 봤던 박스 0번에 있는 페이지 컨텐츠니까 0번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봤던 문서의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텍스트로 뽑아내고요. 그냥 그 스트링으로 뽑아낸 거예요. 스트링으로 뽑아낸 다음에 캐릭터 스플리터,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거를 청크 사이즈 50에다가 청크 오버랩 10으로 만들어서요. 세퍼레이터는 엔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캐릭터 스플리터를 하면은 이제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거에 크리에이트 다큐멘트라는 거에다가 텍스트 넣어주고 청크를 만들면은 뭐라 해요. 크리에이트 청크 오브 55. 그러니까 이 엔터 기준으로 세퍼레이터 기준으로 나눈 게 55개의 단어를 갖고 만들어져 있는 청크가 생겼다라는 건데 이 55개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죠. 50개보다 작아야 되니까 50개 미만으로 다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뭐 롱거된 스페시파이도 50보다 크니까 내가 자르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라서 잘 여기에다가 저장이 돼서 총 청크의 개수가 16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그냥 1페이지의 문서라고 하는 걸로 그 1페이지에 있는 파라그래프들을 전부 다 묶어온 게 페이지 컨텐트라고 하는 녀석이었어요. 여기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녀석들이 지금 다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1페이지에 해당하는 모든 텍스트가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통해 가지고 50개씩 청크로 그리고 10개씩 오버랩하도록 만들어서 청크가 16개가 생겼다. 그럼 이 16개를 적당한 순서에 의해서 챗봇에다가 넣어주면은 챗봇이 이런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다음에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청크 각각의 안에 캐릭터 청크를 이뉴머레이트 하는 거는 우리 이거 숫자랑 안에 있는 컨텐트 나오도록 하는 거죠. 뭐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이라서 좀 설명을 하면은 저 이거 적었어요. 스타일만. 그래서 자꾸 나한테 뭐 추천, 어, 그치? 하고, 하고, 여기는, 이게 텍스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뉴머레이트의 역할은 여기 있는 이터레이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터레이터 돌아갈 수 있는 녀석들을 하나는 그 숫자, 0부터 인크리멘탈하게 올라가는 숫자로 만들고 하나는 컨텐트로 이제 변수에다가 지정해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ASDF 뭐 이렇게 순서대로 ASDF B 어쩌고 ASDF는 순서대로 나오고 012가 I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 캐릭터 청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스플릿 해가지고 다큐멘트 만든 녀석이기 때문에 캐릭터 청크 안에 있는 것들, 이 청크에다가는 그 변수들, 지정되어 있는 청크들, 16개 청크들이 들어갈 거고, i는 0부터 15까지 올라갈 건데, 여기 i 플러스 1에서 프린트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는 1부터 16까지 나오게 되겠죠. 1부터 16까지의 컨텐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지능학과 신설 밝혔다. 이렇게 50개씩 잘리다 보니까 이 원래는 우리가 엔터인 위치에서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냥 막 이상한 데서 잘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스크롤업을 이거 펼쳐보면은 16번째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16개 청크까지 잘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게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직접 그러니까 이거 뭐 선언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숫자는 그냥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원하는 숫자로 넣으면 되니까 넘어가고 직접 코드를 보면요. 어,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보시면 청크가 몇 개 생겼죠? 청크가 45개 생겼고 여기도 청크가 리커시브 청크를 실제 되니까 이렇게 해서 프린트하면은 보시면은 맨 처음부터 인공지능학과 신설, 당대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짧은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버랩이 발생하는 부분들 보이시죠? 처리 모델링 등 조각까지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 뭐 빈 공간에 들어있는 토큰이 있나 봐요. 토큰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16개에서 끝나는 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러고 끝났거든요. 24번에 있는 여기에서 하고 끝났는데,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거 보면은, 닥스를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닥스를 다 넣어준 게, 닥스가 요거 페이지 0번과 1번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하는 거 동일해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랑 동일한데 그거를 리커시브하게 한다는 게 대체 뭐냐? 각각의 페이지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에 대해서 스플릿 다큐멘트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보면은 0페이지에서 끝나는 위치가 대충 24번째쯤? 네. 요거일 때 끝났거든요. 4월 29일 어쩌고 하는 요거에서 끝났는데, 보시면은, 여기 16번째 청크 보면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동일한 끝나는 위치를 보면은, 원래 24에서 끝나야 되는데, 24에서 끝나야 되는데, 25, 26, 27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한
청킹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커시브 캐릭터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하는 거는 동일한데 리커시브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분할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거 하면은 우리가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 필요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구조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create documents라고 하고 그냥 텍스트를 넣어줬던 거랑 다르게 여기는 닥스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 그러니까 도큐먼트 로더로부터 도큐먼트 로더로부터 나오는 인스턴스, 로더의 로드로 나온 인스턴스를 입력으로 받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도큐먼트 로더의 인스턴스 받는다. 받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오면은 알아서 텍스트별로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 마크다운이랑 HTM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 노션이나 옵시디언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요즘 다 마크다운 문법 쓰죠. 그리고 뭐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는 거, 가장 많이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GitHub에서 리드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마크다운으로 씁니다. 그 마크다운으로 쓰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샵을 하나 하면은 그 가장 대 제목이 되고 샵 두 개 하면은 중간 제목이 되고 결과 뭐 내용 쓰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요것도 아이파이 노트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보여주면은 제목, 우 제목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크기가 조절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다큐멘트가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크다운 텍스트 스프리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각각의 하이라키, 그러니까 두 제목에 해당하는지 제목에 해당하는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읽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마크다운 텍스트 스플리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헤더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니까 헤더들을 어느 기준으로 자를 건지 이제 첫 번째 샵 하나만 있는 거랑 샵 두 개 있는 요거 두 개 기준으로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스플릿 텍스트에다가 아까 봤던 마크다운 파일을 텍스트로 만든 거, 요 파일 텍스트로 만든 요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MD 청크, 마크다운 청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샵이랑 샵샵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청크 개수가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청크 1번이랑 청크 2번으로 나오는데 이제 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주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주제 안에 있는 소주제 그러니까 부 그러니까 대제목 그러니까 제목 안에 있는 부제목인 2번 헤드에 대해서 컨텐트 하나, 컨텐트 2번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청크가 뽑힌 거예요. 청크가 컨텐트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뽑힌 거를 볼 수가 있죠. 마크다운 문법에 맞게 하이라키에 맞게 이렇게 쭉 뽑힌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HTML도 그럼 당연하겠죠. HTML 하려면은 근데 이제 HTML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거 설치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HTML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바디 안에 있는 거, 뭐 이제 저 앞에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 부르고 이런 것들 말고 XML을 바디 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H1하고 슬래시 H1 하면은 이게 헤더가 되고, 그러니까 제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H2 하면은 또 두 번째 소제목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읽는 거예요. 마크다운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마크다운이 좀 더 쉽게 쓰는 HTML을 지향했던 녀석이기도 하니까 네, 동일합니다. 저거 동일해서 있으면 스플리터 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 내용 A, B 여기 있는 H1에 있는 H1에 있는 내용 A, H2에 있는 내용 B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습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마크다운 헤더 스플리터, HTML 헤더 스플리터에서 하고 있는 녀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를 딱 넣어주고 나서 어떻게 청킹하는지에 따라서 그 각각의 청크들이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청크들이 의미를 안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제는 그냥 저 이거 그 기사를 PDF로 해가지고 보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PDF 하느라 저걸 썼는데
좀 더 텍스트가 많은 데이터들, 좀 더 텍스트가 많은 입력값을 갖고 있는 저기 PDF 파일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청크 사이즈랑 청크 오버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청크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의미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잘 나눠서 저기 LLM에다가 넣어주고 처리하도록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요. 마크다운 헤더 했고 예, 청크 사이즈랑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청크 사이즈는 아까도 봤지만 하나 뽑힌 청크의 최대 길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크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은 청크 스플리팅 하는 방법이 있고 청크 길이가 있는데 청크 스플리팅 하는 방법에 비해서 청크 길이가 너무 작다면 청크 길이가 너무 작다면은 날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구성하고 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요거보다 더 길었다. 더 길었다고 한다면은 되게 길었다고 한다면은 그 뒤에 부분은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청크 길이가 제한적이니까 청크 길이가 제한적이니까 날라가면은 이 다음 청크에서도 오버랩되는 부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려가지고 아예 그냥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청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스플리팅하는 방법이랑 고려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청크 오버랩은 청크 간 겹치는 부분의 길이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청크 사이즈보다는 당연히 작아야겠죠. 이게 너무 청크 사이즈에 가까우면은 이제 바로바로 겹쳐지는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맥락 유지를 얼마나 할지. 청크 오버랩이 크면은 맥락 유지를 많이 할 거고요. 검색 효율, 청크 오버랩이 작으면은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문장들끼리 쪼개놨기 때문에 이 텍스트들이 좀 더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한 1cm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1cm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은 청크들이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면은 청크 세 번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버랩을 더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맥락 유지가 잘 될 수도 있고 혹은 효율적으로 이제 몇 개 청크 없이도 할 수 있고 이게 두 개가 약간 균형적으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각각 분할 기준 선택하는 거, 여기 이름이 비어 있긴 한데, 우리가 배운 세 개 잘 고민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킹을 할 때, 그거를 일일이 청킹을 해보고 결국에는 무슨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잠시만요. 이거가 좀 유용한 사이트라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제 우리가 랭체인에 있는 다양한 그 텍스트 스플리터가 있잖아요. 텍스트 스플리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쪼개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파일을 넣어놓고 우리가 요거 랭체인이라는 뜻이죠. 랭귀지랑 체인이라는 뜻으로 앵무새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어떤 텍스트 스플리터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스플리터로 그냥 길이 기준으로 자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크 사이즈가 130이고 오버랩이 10이면 어떻게 잘린다. 그러니까 혹은 뭐 리커시브하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잘린다. 그리고 마크다운에서 어떻게 잘린다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예제입니다. 원래는 좀 더 다양한 뭐 그게 있었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어, 각각의 스플리터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주얼라이즈하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즈해서 이거를 좀 더 잘게 쪼개야겠다. 오버랩을 좀 더 해야지 이런 문서에서는 좀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맥락을 유지하려면은 뭐 500에다가 500은 안 되네요. 200, 2000까지 되네. 500에다가 오버랩이 한 문장 하나 정도 포함하려면은 한10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거를 통해서 여기 보면 파란 색깔이랑 초록 색깔이랑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문장 하나 정도는 겹치네. 이 정도로 자르면 되겠다. 이런 것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유용한 홈페이지고요. 그래서 청크비즈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 청킹하는 분할하는 방법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캐릭터 센텐스 리커시브 각각의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야지 문장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문단을 포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조절해야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거 텍스트 스플리팅 하는 거를 그냥 LLM에다가 넣기 위해서 적절하게 잘라서 넣는다라고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레그에다가 넣을 때도 잘라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봤던 인공지능 학과다. 인공지능 학과에 어떤 트랙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과에 이런 이런 트랙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청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청크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텍스트 스플리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LM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 스플리팅 하는 거는 결국 레그라고 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적이기 때문에 썼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방법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미리 시각화하고 코드로 구현하는 거 해보시면 좋다. 네, 뭐 당연하겠지만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컬러 블럭들 각각의 색깔들이 청크를 나타내는 거고 오버랩 부분은 아까 반투명하게 표시된 거 보셨죠? 반투명하게 표시된 거 청크별 텍스트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문장이 의미가 있는 문장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서 청크 사이즈 500으로 하고 청크 오버랩 100으로 했던 게 여기 보면은 이 문장 하나가 온전하게 You get no customers and you go out of business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장 하나가 온전하게 오버랩 되길 바랐기 때문에 청크 오버랩을 100으로 늘렸던 거예요. 만약에 저게 너무 적으면은 문장 하나가 온전하게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청크에. 그래서 저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청크들을 잘 조절해서 만들어야 된다. 저런 걸 왜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냐? 아, 문서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것들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과사전 같은 거 집어넣어 놓고 백과사전 같은 거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냥 한꺼번에 했을 때 망가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그러니까 GPT-4 기반으로 문서를 갖고서 Q&A 하는 코드들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뭐 모델 어떤 거 가지고 오고요. 리트리버 QA라고 하는 요런 라이브러리 사용해가지고 체인 타입에다가 어쩌고저쩌고 넣는 요런 방식을 쓰는데 리트리버 아직 안 배워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설명해야 되고요. 중요한 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그죠 뭐야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그 QA라고 하는 데다가 쿼리에다가 집어 넣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전은 아니고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수업 메인 세션들 다 끝나고 나서 실습하는 코드들 보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 하나 딱 잡아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어떻게 다루는지 봐야 되고 당장 다음에 할 거는 이 리트리브를 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게 다음 주제가 될 겁니다. 뭐 그리고 대화형 챗봇 같은 것도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도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템플릿에다가 인풋이랑 히스토리 같은 거 넣고 컨버세이션 체인으로 묶은 다음에 컨버세이션 안에다가 프레딕트로 유저 인풋들 하나하나씩 넣어주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내장 함수죠. 파이썬 내장 함수. C 언어로는 스캔F였나? 뭐 그렇게 입력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인풋이라고 하면은 커맨드 라인에 뭐 땡땡 떠가지고 나보고 입력하라고 해서 나와요. 입력하는 거 넣어주면 여기 유저 인풋에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트링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컨버세이션 하고 AI가 리스폰스 주고 다시 while 문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나만의 챗봇을 그 GUI가 아니라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골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과사전에 의해서 답변하는 어떤 챗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리트리브라고 하는 기능 이용해가지고 백과사전 저기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고 얘네가 중간중간에 그 백과사전에 접근해가지고 아웃풋 받아내고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추가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하면서 여러분들이 챗봇을 여러분들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뭐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남은 부분들만 보면은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지 챗봇을 제대로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챗봇을 여태까지 성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지 않아요. 엄청 뛰어나지 않은데 우리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는 레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RAG라고 하는 리트리브라고 하는 방식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가 정답 넣어놓은 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7B, 8B 이런 개똥 같은 이 챗봇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로 사용하는지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고 실습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혹시 추석 체크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는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